등 통증과 어깨 통증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등 통증을 좀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김 교수님. 예, 실제로 이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중년 여성이라든지 노년 여성분들 이제 육아 노동, 가사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주 흔하게 뭐 등과 허리 아프지 않으신 분이 없을 정도인데요. 거의 뭐 성인의 한 60에서 80% 정도가 등의 통증을 갖다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그 국민건강 그 진료 현황을 갖다 데이터를 뽑아본 그런 결과를 보더라도 2017년도에 벌써 한 500만 명 이상의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다빈도 수준 한 9위 정도 되는데요.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통증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 5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전체의 약 60%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일을 하다가 뭐 허리가 삐끗했다, 뭐 등이 아프다, 결리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관절, 힘줄 이런 문제인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주제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질환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 있는 장기, 뭐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혈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등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유의하시라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저건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등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청 교수님. 네, 맞습니다. 어깨 통증은 일으키는 어깨 질환의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청년이나 중년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해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2015년에는 약 200만 명에서 2019년에 236만 명으로 4년 동안 36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늘고 있네요. 연령대로는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 어깨 통증으로 병원 찾으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유라고 생각하면 겨울에 이제 활동도 줄이고 이렇게 집안에만 계시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바깥 활동이나 안 하시던 운동을 잘 풀리지 않은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쓰다가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달에 비해서는 3, 4월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등 통증이나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제 주위에서 보면은 어깨나 등이 아프면 그냥 뭐 근육통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고 맞아요. 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좀 낫겠지라고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진통제를 드시고 그냥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뭐 그냥 넘기고 진통제 드시면서 참고 그런 분들 정말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일단 등 통증부터 살펴볼게요. 유형과 부위별로 살펴볼게요. 등 통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질환, 등 한가운데를 찌르거나 쥐어짜듯이 아프면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답니다. 어떤 병일까요? 정답은 췌장염입니다. 근데 너무 생뚱맞은 췌장염이 나왔네요, 김 교수님. 췌장은 여긴데. 그 대개 이제 췌장염은 이제 췌장이 배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등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보통은 췌장염 등만 아픈 건 아니고요. 이제 복통, 우리가 보통 오목가슴이라고 하는 배꼽 주변으로 해서 통증과 함께 이게 등으로 뻗치는 듯한, 근데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베는 것 같다, 뭐 어쨌든 통증의 정도가 아주 심하셔서 급성으로 아주 심한 경우는 거의 응급실까지 찾을 수 있는 아주 통증이 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급성인 경우에 이제 보통 한 6시간에서 한 하루 정도의 그런 그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고 되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토하게 되고 열도 나게 되고 식은땀이 나고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그 탈진 상태로 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먹으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자꾸 안 먹으려고 드는 거죠. 만성 췌장염의 경우도 결국은 이제 대개 원인이 술에 의한 췌장염이 만성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증상은 뭐 급성 췌장염과 비슷하지만 이게 문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매 끼니마다 계속해서 식사를 하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질환이 되는 거고 또 조금만 많이 먹거나 뭐 술을 먹거나 해도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삶의 질이 아주 낮게 되는 아주 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췌장 때문에 등이 아플 수 있다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혹시 췌장암 때문에도 등이 아플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어차피 염증이나 암이나 어차피 통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그 아나운서님들 무슨 검진 받을 때 초음파로 하면은 췌장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런 간 좀- 정도만 봤던 것 같아요. 예, 좀 깊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깊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 CT를 찍어야지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기 자체가 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배와 등뼈 사이 후복벽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초음파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혹시라도 혹이 커진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초음파로 발견할 수 있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증상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췌장암을 의심을 해보셔야 하냐면은 갑작스럽게 체중이 빠지면서 당뇨병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내가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혈당이 그동안 잘 조절되는데 또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혈당이 확 나빠졌다. 그런 경우도 췌장에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리고 맞다. 술, 담배를 많이 하셨던 그런 과거의 경력이 있으시면서 요 근래에 자꾸 복통을 느끼고 체중도 빠지고 이런 경우는 한 번쯤 꼭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럼 어떤 자세로 자야만이 좀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 췌장 주변에는 신경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이나 췌장암이 생기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바로 누우면 아무래도 통증이 더 심하고요. 그나마 통증을 좀 줄이려고 하면 옆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웅크린 자세라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등 통증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양상인지 한번 볼까요? 등 한가운데 이번엔 윗부분이 찢어질 듯이 아프면 이것을 의심하세요. 정답은 대동맥 박리. 이건 또 뭐야? 네, 익숙지가 않은데 대동맥 박리 뭐예요, 김 교수님? 우리가 보통 이제 혈관 중에서 이제 심장에서부터 우리 몸을 돌게 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동맥. 네. 그래서 상행 대동맥, 하해 대동맥, 복부 대동맥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을 전체를 혈액순환하게 되는 아주 큰 혈관인데요. 그러니까 박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벗겨지는 거죠. 네. 이제 혈관이 바깥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거는 출혈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지만 같은데. 이거는 이제 바깥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 네. 속껍질, 혈관의 속껍질이 벗겨지다 보니까 이 양쪽 날개뼈 사이가 등으로 한가운데를 가르는 것처럼 벗겨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통증이 느껴질 경우는 곧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게 벗겨지는 정도가 약하다 그러시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가 있어서 통증이 등만 오시는 게 아니고 뭐 등, 허리, 심지어 다리까지 예, 그런 경우는 하지에 나중에는 마비 증세 아니면은 이틀 내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내가 고혈압 때문에 더더군다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던 분들께서 이런 증상이 느낀다고 하시면 심근경색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혈관의 어떤 박리 때문에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곧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좀 무섭네요. 네. 아니 근데 자칫 방치하면 네네. 하반신 마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대동맥 박리가 생기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건 원인을 좀 알면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근데 이제 고혈압. 뭐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 때문에 지금 치료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혈압 자체가 증상이 없는 병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나 맞아요. 아픈 데도 없는데 내가 혈압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혈관에 어떤 그런 박리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혈압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뭐 생사를 가르는 응급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고 그냥 소홀히 방치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질환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갈비뼈 아래 등 통증은 이것과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두 가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정답. 급성 신우신염 그리고 요로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김 교수님. 네네. 예, 급성 신우신염은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한테 흔히 더 많이 볼 수 있는 병인데요. 위치상으로 보시면은 이쪽 갈비뼈 맨 아래 갈비뼈하고 가운데 척추 예. 그 사이에 약간 각이 지는 그런 부위에 이제 약간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급성 신우신염은 이제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열도 심하게 열도 나시고 나는구나. 오한도 느끼시게 되고 또 소변 증상도 있으실 수가 있고 또 심하신 경우 막 토하게 되는 그러니까 복부 증상도 같이 오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 그 사이를 살짝만 두드리겨도
울리듯이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보통 살살살 두들겨도 그 통증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해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방치하다 보면 네네. 심지어 이제 고름 주머니가 다 잡히는 농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고 어머. 그게 염증이 전신을 돌게 되는 폐혈증으로 가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목숨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이제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뭐 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겪어보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애 낳는 것만큼 아프다. 그래요? 산통만큼. 그러니까 산통 다음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데 이거는 등부터 해서 옆구리, 복부,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뻗치는 그런 양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상당히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증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